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여러분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 보험요. 내가 이용을 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기존 보험과 대비해서 최소 10%에서 최대 70%까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내년 7월 정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고 최고의 보험으로 꼽히는 실손보험. 앞으로 4세대 실손보험의 출시를 앞두고 실비의 올바른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트마플랜 ABC 시간에는 혈관 보험이 있다라는 주제로 우리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는 혈관 질환의 대비법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제 곧 한 해가 바뀌고 보험 시장도 변해가고 있는 만큼 올바른 대비법분을 알아가시고요. 하나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이제 곧 실손보험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7월쯤에 새로 도입된다는 4세대 실손보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게 3세대 착한 실손이라고 하죠. 자, 과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실손보험의 가입 방법은 어떤 걸까요? 김정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보험의 꽃이죠. 보험의 꽃이에요. 보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이 실손보험입니다. 이 실손보험은 내가 병원에 가서 쓰는 병원비를 돌려받는, 손해본 금액만큼 돌려받는 게 이 실손보험이에요. 실손보험. 대한민국의 보험 중에서 최고의 보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게 또 실손보험이죠. 자, 이 실손보험이 이제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실손보험이 최고의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단점이 어떤 거다? 갱신이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실손보험은 갱신이다. 자, 갱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현재 실손보험이 100세까지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 갱신 때마다 보험료는 계속 오른다. 어떻게 오른다? 내가 병원에 많이 가서 보험금을 많이 청구한 사람이든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은 요율을 적용해서 인상이 되는 게 바로 이 갱신입니다. 그래서 이 갱신이라는 거는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공평하게 나눠가는 게 이 실손보험의 유일한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이 최고의 보험이고 가장 있으면 든든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평생 유지할 수 없는 보험이 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금감원에서 출시를 했어요. 어떻게 출시를 했느냐? 자, 병원에 많이 간 사람한테는 할증을 시키겠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한테는 반면에 할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꼽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실손보험은 어떻게 한다? 유지할 수 있게끔.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없는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하는 게 이번에 금감원에서 발표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세대 출시되는 보험과 현행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착한 실손보험과 비교를 조금 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1, 2세대. 이 세대 하니까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7월에 출시되는 게 4세대인데, 자, 1세대가 있었고 2세대가 있었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손이 바로 3세대예요. 3세대인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느 질문을 많이 하냐면 1, 2세대 때 가입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1세대 때
1세대 실손보험은 어떤 거냐면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 100%를 다 해줘요. 자, 통원하면 하루 5,000원 본인 부담만 빼면 내가 통원하는 횟수 안에서 다 보상을 해주는 게 1세대 보험이에요. 그러면 2세대는 뭐냐?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90%까지 보장을 다 해줘요. 그리고 의원과 종합병원과 상급병원을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차등을 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손보험의 보상의 범위는 1세대, 2세대께 가장 넓고 굉장히 좋은 보험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의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유지해야 되나요? 굉장히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문의예요. 반면에 나는 병원 간 적 한 번도 없고 청구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보험이 많이 오르느냐. 자, 일부의 가입자들이 굉장히 병원을 이용 많이 한 거를 어떻게 해요? 병원에 안 간 분들이 같이 나눠 가지는 게 1, 2세대 실손보험의 맹점이었죠. 그래서 이 실손보험이 이렇게 유지하는데 내가 이거 유지할 수 있느냐. 점점 내가 나이 들어가면 소득이 떨어지는데 이거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자, 요즘 착한 실손보험이 좋다는데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할까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자, 요즘 착한 실손보험 이게 바로 3세대 실손이에요. 3세대. 자, 3세대 실손인데 이 3세대 실손을 어떻게 한다? 전환할까요? 지금 실손 많이 바뀌기 전에 지금 실손 3세대로 바꿔 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7월 달에 나오는 4세대 실손 기다렸다가 4세대 실손으로 가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실손보험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다른 보험만 실손보험이 없고 다른 보험만 있으면 불안할까요? 실손보험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밑바탕이 되는 기초공사에 들어가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 있기 전에 실손보험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으로 암보험이든 이대질환이든 어떤 수술특약을 겸비한 그런 수술비 보험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는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꼭 가져가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1세대, 2세대, 3세대 뭐가 얼마나 다르냐 한번 보면 보통 우리가 2009년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신 거. 지금 증권을 내가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을 했지? 라고 봤을 때 2009년 7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거다. 그럼 이게 1세대 실손입니다. 1세대 실. 자, 1세대 실손은 어떻게 해요? 입원하면 3,000만 원 한도지만 이때 당시는 어떻게 해요? 5,000만 원도 있었어요. 1억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통원은 어떻게 해요? 5,000원만 공제를 했었어요. 통원도 10만 원도 있었고 30만 원도 있었고 50만 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 입원하면 3,000만 원, 통원하면 10만 원 한도를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신 게 바로 1세대 실손보험이에요. 그러면 2세대 실손은 어떤 거냐? 2009년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2017년 3월 31일까지 갖고 계신 게 바로 2세대 실손이다. 2세대 실손.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서 가장 그 보험회사 손해율을 높이는 치료 중에 대부분이 다 비급여 치료잖아요. 비급여 치료 중에서 가장 주범이 되는 게 요즘 많이 성행하고 있는 도수 치료잖아요. 내가 이제 동네 정형외과 가서 도수 치료 20만 원짜리를 만약에 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1세대 실손에서는 어떻게 해요? 20만 원짜리 보상을 받게 되면 5,000원을 공제한 19만 5천 원이 보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수 치료가 사람이 물리치료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내가 5,000원만 내도 20만 원짜리 럭셔리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가죠. 근데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한 번, 두 번만 치료를 받나요? 보통 10에서 30회까지 권합니다. 그러면 10번만 받아도 어떻게 해요? 2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 1세대에서는 5,000원만 공제하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청구가 많이 들어오죠. 2세대 실손에서도 어떻게 해요? 만 원만 공제하면 돼요. 그러면 20만 원짜리 받아도 어떻게 19만 원씩 보상이 됐었죠. 이게 바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많은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인상이 돼도 감안해서 별 말씀이 없는데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되게 많은 가입자 중에 일부가 이런 치료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가 많이 치료를 받은 게 병원에 가지 않으신 분들이 같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 2세대에 계신 분들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갱신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세대 실손은 어떻게 되느냐? 자, 5,000원 내지 10,000원만 공제했던 거하고는 다르죠. 3세대에서는
분리가 됐어요. 도수치료, MRI, 주사치료 이런 게 특약에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에 대한 부담이 뭐다? 30%다. 본인 부담금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2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권해서 받았는데 내가 30%를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예전 1, 2세대 같은 경우는 5천원에서 10,000원만 공제했던 게 지금 착한 실손에서는 어떻게 한다? 30%니까 6만 원을 공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병원에 가면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병원에서 권한 대로 10회, 20회, 30회 치료를 다 못 받아요. 왜? 갈 때마다 내 주머니에서 6만 원씩 나의 본인 부담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두 번 받다, 두세 번 받다가 멈추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1세대, 2세대 있으셨던 분들이 이 현재 착한 실손에 3세대 실손으로 많이 전환해서 들어오는 형편이에요. 건강하신 분들은 왜? 내가 병원에 안 가도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현재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해요. 전환을 한다는 건 뭐예요? 1세대, 2세대 실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벌써 실손보험이 막혔잖아요. 거의 더 이상 판매가 안 되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계속 혜택 보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이 같이 그 부담을 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가입한 1, 2세대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실손으로 전환을 많이 해서 와요. 그래서 이게 착한 실손입니다. 왜? 본인 부담금이 늘어서 병원에 많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나눠 가지는 게 일로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죠. 전환해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느니까 어떻게 해요? 병원에 10번 갈 거 5번 가고 5번 갈 거 한두 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손해율도 그닥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근데 계속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갱신시 인상돼서 돌아오는 게 1, 2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저렴하게 인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평생 유지할 수 없는 보험은 1, 2세대 보험이지만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지금 3세대인 착한 실손 보험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환이 있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1, 2세대 보험을 갖고 있으면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내가 건강하고 그닥 병원에 갈 일이 없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 가시는 게 가장 맞는 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 2021년도 이제 7월 달에 이미 예고가 나왔죠.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이 이제 나왔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15년에서 5년 주기로 바뀐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착한 실손보험이 예전에 1세대, 2세대 보험을 갖고 있는 거는 처음에 내가 가입한 대로 약속한 약관대로 해서 내가 보험 만기 때까지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보험을 따라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3세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세대는 내가 만기가 100세까지이지만 1년에 한 번씩 보험료 인상되면서 언제? 15년까지 갔었어요. 15년. 그러니까 15년에까지 가고 15년에 다시 15년 갱신돼서 언제까지? 100세까지. 근데 이 15년이란 말은 뭐냐면 보험회사가 15년마다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거예요. 변경된 실손보험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3세대 실손보험을 준비를 하게 되면 15년까지는 똑같은 보장을 따라가요. 그죠? 그런데 이게 7월 달에는 어떻게 된다? 5년이다. 5년으로 바뀐다. 5년으로 바뀐다는 건 뭐예요? 5년마다 변경된 실손보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이제 4세대는 할증 방식을 도입해요. 이건 뭐냐면 자동차 사고,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사고가 많고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한테는 할증시키겠다. 반면 사고가 없고 병원에 자주 안 가는 분들한테는 할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차등제를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서 굉장히 이런 거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급여와 비급여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통원과 입원가를 이제 통합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을 올리겠다. 이게 이제 4세대 실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재 그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3세대 실손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현재 이게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 지급된 걸 한번 봤었어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위 10%가 보험금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 과다 이용이. 자, 이거는 뭐냐면 병원에 가면 요즘은 뭐부터 간호사가 접수할 때부터 뭘 물어보냐면 실손보험 있냐고 물어봐요. 실손보험 있냐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국민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 조금 비싼 치료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병원에서 아는 거죠. 그래서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보험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상위 10%가 전체 지급된 보험금의 반 이상을 보상받았는데 그거를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전가해서 그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래서 지금 금감원에서 실손보험을 개정하는 취지가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세대 보험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바뀌는 것 중에서도 왜 5년 주기를 15년에서 5년 주기로 바꿨냐. 이거는 이제 의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자, 계속 신기술도 발전하고 질병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5년에 한 번씩 실손보험도 변경이 되니까 변경된 실손을 따라가게끔 하는 게 고객 입장에 환자 입장에서 훨씬 더 적절히 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적이에요. 그래서 5년에서 15년에서 5년으로 바꾼 거고 이 실손보험은 항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관된 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에 한해서 똑같이 병원에서 내는 돈을 보상을 해주는 게 바로 실손보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건강보험료가 미납이 됐거나 적용이 안 됐다 그러면 실손보험에서도 보장해주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정책과 연관된 사업이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이게 뭐 5년이든 15년이든 보험회사가 변경된 실손을 적용할 때 그럼 내가 과거에 어떤 중증 질환이 생겼고 어떤 치료를 받는 이력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계약 인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변경된 약관을 따라서 가지만 내가 과거 병력이 있어도 자동으로 보험회사는 인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온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가장 좋은 취지고 가장 관심 많은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보험료 오른 걸 내야? 이게 가장 억울한 거잖아요. 자, 이번 4세대 그 보험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게 바로 이 할인 할증 방식 보험료 차등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간 기준으로 따져요. 1년에 한 번씩.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착한 실손도 15년 주기를 가지만 1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인상이 되잖아요. 자, 4세대에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씩 보험료 인상이 되지만 언제? 5년에 한 번씩 변경된 실손보험을 따라간다. 그래서 매년 내가 보험회사에 청구한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할증이 되고 청구한 게 없으면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에 뭘로? 비급여로. 그죠?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거 말고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내가 1년에 100만 원 미만을 썼다. 그러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물론 할인도 안 되겠죠. 100만 원 미만이면은 할증과 할인이 안 된다. 평균으로 그냥 간다. 자, 그런데 내가 1년에 150만 원 미만을 썼다. 그럼 100% 오르고 300만 원 미만 썼다. 200% 오르고 300만 원 이상을 썼다. 그럼 300만 원. 이렇게 5가지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3등급에서 5등급까지 할인돼서 올라온 보험료로 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에게 할인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쓰겠다 하는 게 이번 취지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은 거꾸로 할인을 받는 거고 내가 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해서 받은 분들은 이렇게 할증된 보험료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좋은 취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지금 현재 착한 실손이죠. 자, 왜 1, 2세대에 굉장히 좋은 보험은 너무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돼서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3세대 현행되고 있는 3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시기를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지금 현행 착한 실손은 어떻게 되냐면 주계약이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입원과 통원이 같이 돼 있죠. 입원할 때, 통원할 때, 그리고 특약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 많이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료 인상의 주범인 폭탄이 되는 게 바로 이 비급여 3가지입니다. 어떤 거? 도수치료나 증식 체해 충격파 요거 1년에 350만 원까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MRI나 MRA 같은 것도 1년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고 자 비급여 주사 여기에는 뭐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 뭐 많더라고요. 태반 주사 이런 부분도 1년에 한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손에서는 내가 주계약과 급여
특약으로 분리해서 3종목 세트까지 이렇게 가입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세대 실손으로 1, 2세대 가입했던 분들이 많이 전환하고 또 새로운 신규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현재 착한 실손이다. 그리고 이제 개편하게 되면 이제 딱 이렇게 구분이 돼버려요. 급여와 국민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그래서 주계약과 특약으로 이렇게 딱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계약에서는 이제 할증 여긴 적용이 안 되고 요 치료 특약에서 이 비급여 치료를 얼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할증 등급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취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계속 지금 이제 7월 달에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니까 지금 1, 2세대 갖고 계신 분들 이거를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4세대 7월 달에 출시될 때가 기다렸다가 그걸 가입하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지금 현재는 다치거나 아팠을 때 다치는 게 상해죠. 아픈 게 질병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입원할 때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또 통원할 때는 이렇게 3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에 180회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세대 실손 착한 실손은 자 급여는 뭐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래서 혜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급여 부분에서는 10%. 비급여 부분에서는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지금 4세대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올라갔죠. 10%에서 20%로 올라갔어요. 그죠? 비급여도 어떻게 해요? 20%에서 30%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조금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겠죠. 통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기존에는 이렇게 통원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지면서 통원도 하루 해당 2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정해져 있고 또 여기에 본인 부담금이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세대 실손이 굉장히 좋지만 4세대 실손은 본인 부담금이라든가 할인 할증 방식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얘도 5년에 한 번씩 변경된 거 따라가죠. 그래서 지금 실손보험은 15년에 한 번씩 따라가니까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많이 보험 오르는 1, 2세대를 갖고 계신 분들은 3세대로 전환했다가 나중에 4세대로 넘어가시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4세대 보험이 출시되면서 이거 보험료가 많이 인하된다. 이게 막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하가 되는지를 보면 자, 요게 이제 70% 정도 인하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내가 실손보험을 100%짜리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입원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는 100%짜리 실손보험. 자, 통원을 해도 하루 본인 부담금이 5천 원까지밖에 공제를 안 해. 바로 이게 70%. 지금 현재 착한 실손하고 현행 이제 예상되는 것까지 하게 되면 70%까지 인하가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90% 내가 입원했을 때 90% 통원했을 때 10,000원에서 20,000원 공제하는 걸로 했을 때는 50% 대비까지 인하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착한 실손인 3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했을 때 4세대 실손보험이 10% 정도 더 보험료가 인하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40세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100%짜리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36,000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90%짜리 20,000원. 그리고 현재 3세대 실손이 12,000원이에요. 근데 4세대 실손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에서 70%까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월 달에 4세대가 출시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한번 이제 3세대 지금 실손과 4세대 실손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이 4세대는 가장 핵심이 보험료 차등제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전환을 하거나 새로 가입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라이프앤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결론은 7월에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기 전에 3세대 보험으로 미리 가입하시거나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딱 한 가지, 정말 딱 한 가지 단점만 빼고는 장점밖에 없다는 게 실손보험. 그래서 실손보험이 최고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단점이
갱신이 된다는 게 참 우리를 많이 괴롭히죠. 특히나 2017년 좀 이전에 옛날의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 나는 병원에 자주 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거냐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다가오는 7월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여러분들이 출시가 됐을 때 그때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대신에 병원에 갔을 때 개인 부담금은 그만큼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실비는요, 지금 3세대로 가입을 해 놓더라도 1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4세대 실비로 변경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보험료는 낮추고 내가 병원에 가게 됐을 때 그 부담금도 낮추려면은 지금 빨리 7월이 되기 전에 3세대 실비로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유리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께 좀 복잡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자, 지금 7월에 개정되는 실손보험은 내가 보상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좀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할증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없을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이제 가장 취지가 보험금을 많이 받는 사람한테 이제 할증을 해준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증이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비급여 치료잖아요. 이 4세대 실손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고가의 치료를 많이 받았을 때 할증을 시키겠다. 그럼 본인이 솔직히 1년 동안 그런 치료를 많이 받았다. 할증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1년에 한 번씩 갱신주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내가 그런 치료를 받은 게 없다. 그럼 또 거꾸로 반면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병원 가셔서 비급여 치료를 자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할증이 돼도 그만큼 보장을 많이 받으니까 불합리하진 않지만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병원을 필요할 때만 가고 그런다면은 오히려 3세대 보험이 더 좀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중증 질환자나 나이가 있으신 고령자분들은 좀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4세대 실비에서는 이런 유병자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실손에서도 유병력자나 뭐 나이가 드신 고령자 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거에는 이미 할증 보험료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이 있으신 분이나 고령자는 이 적용을 하지 않고요. 대신 이제 그 중증 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뇌 아니면은 어떤 치매라든가 결핵 아니면 중증 질환, 난치 질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 특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력 있는 고령자라든가 중증 질환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적용 대상 할증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절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다고 병력이 많다고 해서 4세대 실비에서 할증이 더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3세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확인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기억해 가셔야 되는 거는요. 이 실비 보험 준비는 정말 보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필수라는 거, 그리고 7월이 되기 전에 3세대 실비로 미리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게 실비를 3세대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지는 여러분들의 병력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보험 시장이 좀 바뀌고 변화하는 시기에는 잘 집중해서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고 내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그 선택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신다면 좀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보험 점검도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넘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혈관 보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뭐 2대 질환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뭐 암보다 더 무섭다, 뭐 준비를 해야 한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걸 지금 혈관 쪽 보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100% 혈관 질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일까라는 그런 부분은 의문이 드는데 오늘 여기 주제에 있는 물음표가 네.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을까요?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혈관 질환 그러면 뇌혈관 질환, 네.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하면은 100% 다 보장받는 것처럼 사실은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특히 여기 어디냐면 허혈성 심장 질환에 구멍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꿔주는 보험, 즉 혈관 보험이 나왔어요. 자, 앵커님. 예. 혈관이 얼마나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이 길이 보통 몇 킬로 얼마나 된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저는 엄청 긴 건 알았는데 뭐 지구를 뭐 이렇게 지구 돌 세 수가 바퀴를 있다고 돈대요. 그래서 와, 세 바퀴를 돈대요. 근데 그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작은 몸 속에 네. 이 지구 세 바퀴를 도는 그 길이의 혈관이 들어있는데 그 혈관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혈관들이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처럼 추위가 갑자기 추워지면 예. 이제 이게 아마 옹그라드는 거죠. 그러면서 터지거나 막히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서 이 혈관 보험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실은 그만큼 위험이 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쉽게 이 상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생각해 보면은 한 사람의 몸에 지구를 세 바퀴를 돌 수 있는 혈관이 있는데 그거 살아가면서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게 사실 더 그렇죠.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가 보통 혈관 질환 그러면 뇌 질환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심장 질환이 오히려 뇌혈관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허혈성 심장 질환 그러면 심장에 더 전부 다 해주는구나. 급성 심근경색 말고 허혈성 심장 질환 그 진단비를 가입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특히 기타 심장병 또 이 심장 질환에 대해서 해주는 게 100%가 아니었고 55.4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 나머지 44%가 뭘까라고 봤더니 그러게요. 네, 이게 대표적인 게 신부전 부정맥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주변에 신부전이나 부정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자주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꼭 제가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 이거는 100% 거의 90% 100%가 가족 병력하고 부모님이나 형제나 누가 있으면 이게 다 똑같이 옵니다. 제 사례에서 얼마 전 제 고객이 저하고 상담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약속을 딜레이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38살 된 며느리가 갑자기 흉통을 느껴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협심증보다 조금 세져갖고 결국은 스텐트 삽입을 했어요. 38이에요. 너무 젊은 나이에 그런 그쵸? 일이 많은가 보네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38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혹시 그 집에 가족력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가족력을 무시를 네. 할 수가 없네요. 대표적인 이게 혈관 질환이 가족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위암 발생률보다 20배가 넘는 게 부정맥이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부정맥이나 신부전에 진단비가 없었어요. 예. 그냥 수술비 정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냥 심장 질환 수술비에서 나왔던 건데 이게 부정맥하고 그다음에 신부전에 진단비를 2천만 원이나 준대요. 와, 이거 뭐 암도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암 중에서도 위암이 특히 많이 걸리는데 그중에 20배가 더 된다는 거예요. 와, 20배 그렇죠. 정도면 우리가 암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데 이거 가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가족력이에요. 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심내혈관 질환 그래갖고 뇌혈관 심장 질환을 얘기하는데 허혈성 말고요. 심장 질환이라고 해야지 부정맥하고 신부전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진단비 2천만 원과 수술비 4천만 원 가입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5대 혈관이에요. 이게 이제 좀 큰 거예요. 우리 정맥
동맥이기잖아요. 이게 이제 정맥류예요. 폐색전술, 위, 또 식도 정맥류, 대동맥류인데 이거는 굉장히 큰 동맥, 큰 줄기에서 터지거나 이런 것들이 막히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럴 때 2천만 원 진단비와 수술비 2천만 원이 나간다는 거죠. 이제 죽상경화는 동맥경화증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하지정맥류는 간단한 수술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심혈관 수술비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네. 의료비가 너무 한 번 가면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1,000만 원대는 거의 다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가장 빨리 들어가서 우리가 스텐트 삽입을 해도 그 정도 돈이 비용이 나오는 건데 네. 여기에 진단비하고 수술비를 준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반가웠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실제로 설계를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보험료 비싸요. 그리고 이게 건강한 사람, 우리 집에 가족력이 없더라도 이게 남자나 여자, 특히 남자분들 50대가 되면 혈관 질환이 다 오거든요. 고혈압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뭐 진짜 50%, 60%가 고혈압을 다 먹는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미 나는 고혈압 약을 먹었다는 얘기는 나의 혈관도 어디선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막힐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싸게 만들겠어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는 꼭 어쩔 수 없이 조금 비싸지거나 가입이 비싸지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50대 넘으면 필요해서 내가 보험을 설계하다 보면 저도 깜짝 놀래고 네. 예, 제가 아까 이제 또 뒤에 나올 건데 진단비도 줄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서 가입을 한다고 하고 싶어도 안 해주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여기서 지금 심혈관 질환 수술비 이런 거 2천만 원 되는 거 진단비 2천만 원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거나 반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네요.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가족력이 있는 30대, 40대 난 지금 아무 증상이 없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가입하시면 정말 4만 원?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10만 원이 넘어가요. 이게 근데 지금 뭐 진단비도 적어들고. 언제 가입하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진단비도 절반이 그냥 줄어들 수도 있고 보험료가 아예 비싸질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사례가 그래서 뭘까요?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사례 하나 볼게요. 네. 나 심장 여사께서 이제 심장이 좋지 않아서 부정맥 진단을 받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분이 심정지가 와서 쓰러지셨어요. 예. 그래갖고 그래도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119로 해서 병원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갖고 멀쩡하게 걸어 나오셨어요. 오. 이게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뇌나 심장은 네. 순간 쓰러졌는데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돌아가시거나 장애를 동반해요. 근데 맞아요. 골든타임에 내가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되는데 이분이 응급실에서 낸 비용은 12만 7천 원 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보험을 100% 진단비를 다 가입했다고 가정을 했다면 7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12만 원 쓰고 7천만 원이라는 네.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만약에 이분이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신 혈관보험 100%로 준비를 안 해놓고 그냥 예전에 혈관보험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 보장 못 받는 받죠. 거예요? 수술비도 왜냐면 이 수술 안 하셨잖아요. 네. 심폐소생만 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 혈관보험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신기하고 있을 때 빨리 가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심혈관 중에서 지금 우리가 심혈관이에요. 뇌혈관이 아니라 심혈관이 11개의 질병 코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자, 급성 심근경색은 이 중에서 3개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하게 말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6개. 물론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훨씬 많은 2배, 6개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급성은 하지 마시고 허혈성 진단비를 가입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4가지, 5가지는 우리가 보장을 못 받고 있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그다음에 심장 부정맥, 심부전, 이런 것들이 보장을 못 받고 있었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 재미있는 거 이제 특이하게 진단인데 이 심장 멈췄어요. 급성 네. 심근경색으로 그래서 인공소생을 했어.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런 분들도 또 이게 진단금이 나간다는 거죠. 와, 진단비를 어떻게 보면 쉽게 받을 수 있는 혈관 보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심장 쪽 말고 뇌 쪽 한번 뇌 볼까요? 쪽은 다행히
100%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뇌혈관 진단비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뇌혈관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요. 5대 혈관 진단비가 또 여기 있어요. 2천만 원씩 주고 있는데 자 보면 혈전이 폐를 가서 폐를 막았어요. 폐가 이 혈전 아시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음식이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혈전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데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여자고 남자고 이제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 혈관이 오그라들 때 그걸 막아먹는데 그 위치가 심장이면 그러니까 폐 쪽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폐성 심장병, 폐순환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진단비 2천만 원 나오고요. 위, 정맥, 역류성을 막도록 했던 것들도 막혀서 못 나오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전부 혈관 진단비를 준다는 거예요. 진단비만 주는 게 아니라 수술비도 주죠. 근데 이건 다 수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단비도 받고 수술비도 받으니까 아무리 큰 의료비가 나도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또 하나 저는 좋은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좋으냐면 경증 15대 장애 진단비가 있는데 내가 왜 이게 우리가 골든타임에 늦춰서 병원에 가갖고 장애를 동반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가 정상인처럼 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장애가 경증이냐 중증이냐의 차이가 있고 나라에서 그거를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증 장애만 해도 1억을 준대요. 가벼운 상태의 장애만 생겨도 1억 원을 보장해 주는.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1억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40대 이전에는 1억이 되는데 40대 넘어가면 4천밖에 안 줘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큰데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단비가 반으로 주는데 보험료는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말하는 중풍. 그래서 진짜 경증에서 중증이 됐을 때 또 1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우리가 장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으로 해서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자, 근데 요거는 표준체만 가능해요. 그래서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혈관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 보험회사에서 그거 쉽게 가입해 주시겠어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만들지만 손해보지 않는 보험을 만들기 때문에 할증으로 조금 인수를 해주는데 만약에 혈압의 지수가 좀 높거나 약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거절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심사를 받아야겠네요. 네네, 경증인 경우에는 할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혈관질하고 관계없는 다른 질병들은 저절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고 자, 요걸 보시면 요거는 지금 맨 밑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진단비를 다 넣었을 때 아래 보험료를 보시면 30세, 이거는 20년 갱신형이거든요. 30세에 2만 1,000원, 여자는 11,000원이에요. 물론 20년 갱신형이지만 이 뒤에 50세를 보세요. 30세 남자가 2만 원이었던 게 10만 원, 5배가 뛰었어요. 그런데 이 보장을 다 받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보험료만 지금 비교를 해놓은 거지 이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비갱신도 있고 갱신형도 있어요. 그래서 50대가 되신 분들은 비갱신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이것만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30대, 40대까지는 비갱신형도 가입을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뇌혈관과 혈관 질환에서 기존에 있는 보험을 가지고 없는 부분만 골라서 내가 가입하시면 크게 부담 없이 준비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하는 것은 가족력이에요. 가족력 있으신 분들 위해서요.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심내혈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이게 혈압 있는 집은 또 꼭 40대에도 혈압이 나와요. 30대도 나오기 때문에 심내혈관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꼭 그 30대, 40대 내 몸에 아직 그런 혈압약을 먹지 않을 때 이런 거를 꼭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건강진단을 했는데 아직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혈관 질환을 주의하세요라고 경고를 받으셨다면 이번도 한번 준비를 하시고 이 혈관이요. 스트레스하고도 또 연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혈관 질환 준비를 하시고 현재는 A보험사 한 군데서만 이걸 판매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상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요거를 전체를 다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 기존에 없는 부분만 해서 가입하시면 크게 부담 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혈관 보험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쪽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에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혈관 집중 보험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부정맥 심부전까지도 진단비를 주는 이런 회사는 유일하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심장 문제로 갑자기
갑자기 쓰러졌을 때 보신 사례처럼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도 7천만 원의 진단비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벼운 장애가 생겨도 1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보험인데 그만큼 건강하신 분들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히 고혈압까지는 된다고 하니까 빠르게 심사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연결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 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제가 지인을 통해서 네. 아들 보험을 들어놨는데, 예. 네, 그게 좀 잘 들어졌는지. 알겠습니다. 증권 받아보았는데 이 아드님 증권이 맞으실까요? 네, 네, 살펴드리겠습니다. 뭐 가족력은 없으시고요. 아니요, 가족은 네. 저희 시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최근에 남편이 간 수치가 좀 높다는 아, 진단이 나와서 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혈압약을 좀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이게 그대로 들어졌는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드님 증권 잘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20대 아드님의 증권입니다. 동양생명의 자녀사랑보험 그리고 우체국 실비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9만 원 정도고요. 자, 지금 20대 아들의 보험 여러 가지 가족력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암 병력도 있으시고 가족력 뭐 약 드시는 것도 있으셔서 우리 아드님 보험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강진욱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아, 그럼 제가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지금 두 개의 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이제 꿈나무 자녀사랑이 이게 생명보험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암이 5천만 원이고 고해감이 1억이라고 그래서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시아버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지금 간 수치가 좀 높다고 하셨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해야 되는데 암 진단비는 5천 들어가 있어요. 일반암이. 그런데 뇌출혈, 엄마가 지금 혈압약을 들고 계신데 뇌출혈이 아까 지금 뇌혈관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뇌출혈로 1,000만 원밖에 없고요. 급성심근경색백으로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올해라고 해봐야 오늘 내일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린이 보험이 많이 바뀝니다. 어린이 보험이 이제 특히 그 납입 면제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중에서 유사암도 납입 면제가 됐던 게 내년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님 때문에 두 개의 보험사로 제가 이제 하나의 보험사에서 담기에는 여러 가지 담보의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개의 손해보험사로 나누어서 그 질병 후유 장애로 5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암 진단비를 8천을 넣습니다. 한 군데에서 3천, 한 군데는 5천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넣었고요. 또 하나 재진단암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보험 아직 어린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재진단암이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고 1년 주기로 반복된다면 더 좋겠지요.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한 보험사마다 지금 2천만 원씩밖에 안 주고 있어서 두 군데에다 넣어서 지금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진단비를 조금 많이 늘리고 싶으실 때는 한 보험사의 상품에다 너무 많이 집어넣지 마시고 두 개로 나누어서 요거를 가지고 가시면서 우리 집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죠. 가족병력. 지금 우리 집은 뇌혈관, 암 요 부분을 집중했어요. 시청자님 혹시 보험료가 조금 늘어나도 괜찮을까요? 네, 어느 정도 늘어나서 그거는 저한테 부담이 가지 네. 않아요. 가족력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암 진단비, 뇌혈관 또 이런 거를 좀 했더니 한 9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넣으신 게 9만 3천 원인데 19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보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방송 끝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중요한 건 여기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이 뇌출혈을 뇌혈관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허혈성 진단비로 바꾸어서 준비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도움드릴 텐데요. 지금 좀 필요성을 느끼신 아드님 가족력과 관련된 보장이 참 작았어요. 그래서 동양생명증권을 정리하면서 올해 뭐 지금 뭐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어린이 보험을 빨리 가입해 주시면 더 유리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추가하시면 가족력에 대한 좀 걱정도 덜어보시고 유리한 보장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이제 올 한 해를 정말로 마무리하고 보내는 시점에서 정말 시간 내셔서 보험 상담 받아보시고 리모델링 가장 유리하게 좀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